요즘에 집값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별 궤변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인구 감소한다는 발표가 나왔죠. 심지어 코로나가 지속될 경우 2025년에 합계 출산율 0.52명이 나올 수가 있고 2056년에는 생산 인구와 부양 인구 수가 같아지고 2070년에는 죽어난다 진짜. 이런 이야기들 계속 나오고 있죠. 이분 심 교수님 아니에요. 이 사람 업자예요, 업자. 근데 뭐라 그래요?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 왜? 급격히 출생이 줄고 사망은 늘어나고 고령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아무리 기대 수명이 늘어나더라도 사망은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근데 애를 안 낳으니까 출산은 준다. 그렇지만 수도권은 출산율 감소 대비 인구 감소폭이 제한적이다. 자, 쉽게 얘기할게요. 서울은 인구가 가장 많이 빠지는 지역 중에 하나다. 그 이유는 집값 때문이죠. 그리고 인구 유입이 꾸준하고 더 이상 신규 택지를 통한 주택 공급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뭐 3기 신도시가 나오고 대책이 나오고 그러나요? 아니요, 많아요. 뭐 어렵긴 뭐가 어려워. 남아 도는 게 공급할 텐데. 그런데 인구 유입은 수도권을 이야기를 하고 공급은 왜 서울을 이야기를 하죠? 저게 말장난이에요. 왜? 수도권은 인구 유입이 되는데 그 인구 유입이 외부에서 유입이 되는 거냐? 물론 지방에서 유입되는 수요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권 인구 유입의 대부분은 서울에서 빠져나간 거죠. 집값이 너무 비싸고 하니까. 그래서 인구 유입은 수도권으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수도권에는 택지가 많죠. 그러니까 서울은 신규 택지가 얼마 없다. 그래서 인구 줄고 있는 서울에 대해서는 택지가 없기 때문에 공급이 어렵다. 그리고 수도권은 수요가 늘어난다. 이런 말장난을 하고 있어요. 왜 저런 거 아무도 안 짚어줘요? 인구 감소하면 부동산 시장 붕괴? 현실은 예상과 딴판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 그래요? 도쿄와 오사카 등 대도시 맨션 가격은 90년대 초반 수준을 회복한 상태다. 그동안 성장은 안 했어요. 그리고 얼마나 떨어졌어요? 지금 90년대 초반 수준이라고 하는데 이때 폭락 가속화되고 있던 시기죠. 90년부터 떨어진 건데. 도쿄 같은 경우 지금 여러 가지 가격 지수를 반영해서 했을 때 90년대, 91년대 이때쯤에 100이라고 치면은 다 반영한 지수는 이제 50 좀 넘어간 거예요. 이제 와서 올라가는 걸 가지고 난리를 치고 있다. 그리고 여기는 수도권이라고 보기도 그렇죠. 도쿄와 오사카. 문제는 이만큼 돈을 풀었으니까 가능한 거고. 일본이 지금 230%가 넘어갔어요. 국가부채가. 이렇게 풀었는데 겨우 요만큼 회복한 거예요. 근데 이제 성장이 없고 아베노믹스 이후부터 가속화된 거죠. 글로벌 금융위기 전에 다른 나라들 이렇게 오를 때 요만큼 오른 거. 그 다음에 아베노믹스 돈 이렇게 풀어가지고 이만큼 오른 거. 우리나라에서 이거 돼요? 왜 이거 이야기 안 해요? 그냥 대도시가 올랐으니까?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가 아니라서 저짓거리 못한다. 근데 요게 아베노믹스 이후부터 폭등했잖아요. 요때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에 폭등했고 똑같은 상황이죠. 떨어졌다가 특히 도쿄야 이렇게 됐지만 오사카 같은 경우는 이때도 거의 안 올랐죠. 떨어지고 아베노믹스에서.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나 걸렸어요? 30년 걸렸죠. 30년 걸려서 그나마 돌아온 거고 그것도 일본은 인구의 데드크로스가 시작되고 나서 엄청 한참 있고 그 다음에 일본은 정상화된 뒤에 올라온 거고 30년이나 걸려서 일본 사례랑 비교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 기축통화 지정되면은 가능성이 있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기축통화예요. 돈 저렇게 풀면 베네수엘라 돼요. 아르헨티나 되고. 아베노믹스 덕에 34% 올랐다. 지속상승엔 의문. 근데 지속상승에 의문 가졌는데 지속상승 됐죠. 왜? 여기서 국가부채 100%를 더 풀었어요. 근데 100%나 더 풀 줄 몰랐지. 그냥 돈 퍼줘서 올라간 거예요. 국가부채가 3배로 뛰었죠. 국가부채가 3배로 뛰었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시장에 돈을 엄청나게 많이 풀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원위치 되는 거고 돈을 풀어야만 오르는 시장이다. 저거 인구 감소에도 올랐다예요? 화폐 가치가 개박살이 났으니까 오른 거지? 그걸 비교하고 있어요. 그래서 화폐 가치 박살 난 거랑 같이 지수로 해가지고 매매 가격 지수 낸 거 보면은 90년대를 100이라고 봤을 때 19년, 20년쯤 마지막으로 봤는데 그때가 46이었어요. 도쿄가. 그걸 사례로 들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렇게 박살날 수 있어요? 그리고 인구 감소는 우리나라가 훨씬 더 빠른데? 일본과 우리나라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일본 같은 경우는 고령화 되면은 오히려 중심부로 올라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나이 많이 먹고 은퇴하면 어때요? 팔아서 노후자금 마련하면서 서울엔 수도권으로, 수도권에는 지방으로 가죠. 왜 그래요?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못하다가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웬만한 건 나은데 노후 복지가 굉장히 부족하다. 왜? 급격히 성장했기 때문에 분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안 썼으니까. 그래서 팔아서 지방으로 내려가죠.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고령화가 돼도 대도시가 뜨는 이유는 뭐다? 고령화 될수록 대도시로 올라와요. 젊은 세대들이 바깥으로 나가고. 문화적 차이예요, 그건. 우리나라에 일자리 구하려고 오고 막 그러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그렇다. 찾아봐요. 그런 복합적인 요소를 봐야죠. 다른 건 다 둘째치고 인구 감소 충격이 우리나라가 훨씬 더 큰데
일본은 인구가 이렇게 떨어졌다면 우리나라는 지금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그리고 서울에서 경기로 많이 빠졌죠. 그래서 인구 수별 보면은 지금 계속 빠지고 있는데 경기 늘어나고 있죠. 얼마나 늘어나고 있어요? 187, 187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서울에서 다 빠지고 있는 거다. 그리고 신도시 조성하니까 들어오는 거고. 근데 일본 수도권 신도시 봅시다. 어때요? 개박살 나 있죠. 빵원주택도 수도권에서 많이 나온다. 집값 계속 올라간다고 공급 퍼부어 놨는데 집값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집값이 올라갈 때 공급 계획이 나온 다음에 집값이 떨어질 때 그 공급 계획들이 실행되면서 빚집 나오고 하는 거다. 추사년 내년 집값 상승 이어진대요. 누적된 공급 부족이 원인이다. 그래서 지금 통계청 추이 이야기하면서 실제 증감은 이건데 통계청에서 굉장히 가구수 증가를 낮게 잡았다. 근데 엄밀하게 말하잖아요. 통계청에서 가구수 증가 봤는데 얘보다 높게 나와요. 실제보다. 그런데 20년에 23만 가구 늘었다고요. 지금 통계청 들어가서 찾아봐봐요. 이런 식으로 통계청에서 통계를 구라를 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주사년에서 분석을 했죠. 대놓고 깝시다. 왜냐면 구라치고 있으니까. 그리고 세대수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수요가 60만, 수요가 61만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대요. 서울에 수요가 8만, 7만, 9만, 10만 이렇게 나오고 있대요. 일단은 주사년은 기본적으로 이 수요를 어떻게 측정을 했냐? 가구수 증가 플러스 멸실 플러스 공가. 그런데 멸실은 수요 증가가 아니라 공급 감소죠. 엄밀하게 말하면. 그리고 공가는 빈집이 나와서 거기서 그 사람이 다른 데로 이사 가니까 수요가 됐다고 칩시다. 그럼 이 빈집은 왜 공급에 안 집어넣냐? 그러니까 간단하게 해서 가구수나 세대수를 엄밀하게 말하면 이거를 수요로 두고 공급 빼기 멸실, 즉 이게 추가 수요죠. 추가 수요. 그리고 추가 공급, 요걸 봐서 이게 순공급이죠. 이렇게만 간단하게 비교하면 되는데 어떻게든 수요가 더 많아 보이기 위해서 막 이상한 식을 써가지고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수요 자체가 굉장히 틀렸고 여기서 통계청에서 이런 식으로 구라치고 있다라고 구라치고 있는데, 자, 순공급에서 가구수 빼니까 마이너스 6천. 오히려 17년이 줄었고 18년이 늘었죠. 그리고 19년은 또 공급 조금 줄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전국은 전체적으로 늘었죠. 그런데 계속 부족하다고 하고 있죠. 17년에 오히려 과잉이었고 나머지 계속 부족하다고 하고 있다. 수요를 어떻게 책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놓고서 이제 분양 물량을 공급에 넣고 분양이 줄었으니까 공급이 줄고 수요는 갑자기 어떻게 60만이 나와요? 이때야 좀 많이 늘었지만 나머지 계속 30만씩 늘고 있었는데 빈집이 얼마나 많이 나왔길래 60만이 돼요? 서울 역시도 마찬가지고. 자료 굉장히 틀렸죠? 자,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가구수든 세대수든 지금 굉장히 거품 껴있죠? 맨날 거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가구수든 세대수든 이때 기준으로 쭉 올라간다. 쭉 올라가는 이유는 뭐예요? 세금 완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가구 분화하고 세대 분화하잖아요. 보면 그런 것도 많아요. 같은 집에 사는데 1가구 2세대. 그래서 보면 어때요? 공급 부족해서 19년에 조금 떨어지는 걸로 나오는데 멸실이 증가하고 세대수가 급증한다. 세대수는 세대 분화를 했기 때문에 급증한 거죠. 갑자기 여기서 인구 줄어드는데 1인 가구 1인 세대가 늘어난다는 것 자체는 이들이 매수 수요가 아니죠. 왜? 저번에 봤지만 한 80%가 연 3천 벌어요. 이들을 수요라고 보는 것 자체가 웃기는 거죠. 집값이 올라가도록 만드는 수요다. 근데 연 3천 벌면서 왜 독립해서 살아요? 분양 받아야 되는데 분양권 당첨되면 다주택 되니까 입주식이 다가올수록. 그러니까 다 분화하는 거예요. 이렇게 늘어나면서 구입 여력이 안 되죠. 월급 절반을 집값 내는데 쓴다. 산 사람들은 절반을 집값 내는데 쓰죠? 그러면 돈이 모여요? 안 모이죠? 안 모이는데 문제는 뭐냐? 집값이 계속 올라간다고 칩시다. 산 사람들이 집을 살 이유가 있냐? 있죠. 갈아타기. 하급지에서 상급지로. 그러면은 예를 들어 여기가 5억이고 여기가 10억이면은 5억 모아서 사야 되는데 여기가 8억 될 때 여기가 20억이 되고 상급지가 더 빨리 올라가죠? 근데 낼 돈은 더 많은데 어떻게 갈아타? 이렇게 올라간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거죠. 왜? 못 사니까 상급지로 갈아타기에. 모을 수 있는 돈이 더 줄어드는데. 무책은 여태까지도 못 샀는데 앞으로 어떻게 사요? 지금 안 사면 평생 못 산대요. 작년에도 그 얘기했고 재작년에도 그 얘기했어요. 평생 못 사는데 무주택 수요들이 어떻게 들어가요? 그러면은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장난질 치는 건데 그것도 안 된다. 말도 안 되는 개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수요들 지금이라도 사래요. 작년에 평생 못 샀는데 그 올해 또 사래요. 올랐는데. 소득의 45.5%가 주담대 원리금 상환에 쏟아붓고 있다. 서울시민 중에서. 그래서 주택 구입 부담지수가 이렇게 올라갔죠. 이때가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더 높다. 이거 자료 들고 온 사람도 23년 돼야 떨어진대요. 이 자료 들고 와가지고 언제 이야기를 했냐? 2019년. 아직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단 낫다. 그러더니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제 이 이야기 안 하죠. 말 바꾼다니까요. 안 팔리고 있죠. 거래 절벽. 지금 심리 다 떨어졌고. 사는 사람이 없어요. 수요가 없으니까 매물이 늘어나는 거죠. 그런데 내년에 왜 다시 수요가 늘어난다고 자신있게 자신하냐?
특히 올해 가구수 늘어난 거, 작년 가구수 늘어난 거는 세금 분화용으로 다 증가한 건데 그거를 수요라고 넣는 것 자체가 이상하지 않냐. 결론, 수요는 지속적으로 감소 중이죠. 그리고 공급은 내년만. 그리고 인구 감소에도 오른다. 일본도 올랐다. 30년 걸렸어요, 오르는데. 인구 생산인구 감소하면서 떨어졌고. 그러면은 지금 사면은 인구 감소 때문에 타격 제대로 받고 30년 기다려야 그나마 그 가격 된다는 거네요. 화폐 가치가 훨씬 더 많이 떨어진 뒤에도. 그럼 지금 사란 얘기예요, 사지 말란 얘기예요? 사지 말란 얘기들을 본인들이 하고 있다. 그것도 아베노믹스 가능한 나라에서 했으니까 우리나라는 만약 가능하더라도 한 100년 이상은 걸리겠죠. 그렇게 따지면. 이제는 궤변 자료 조작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이런 말에 넘어가지 마셔라. 투기꾼들 안 팔려서 발악하고 있으니까 들어줄 가치도 없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